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닌 되레 성장하는 시기다. 젊을 때보다 더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가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더 이상 쓸모없이 초라하게 나이든 노인은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노화를 마치 피하고 싶은 질병처럼 여겨왔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법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지혜롭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죠. 오늘 함께할 책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이 서글픈 편견을 깨트려줄 책입니다. 마크 아그로닌의 노인은 없다입니다. 저자는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거친 세계적인 노인정신의학 전문가로 2008년 미국 노인정신의학협회로부터 올해의 임상의상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은 권위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령 환자를 돌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조금씩 노화될지 몰라도 인간의 두뇌는 손상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인 비축분을 만들어 둔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신경 가소성을 통해 뇌 속에 든든하게 축적된다는 건데요.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노년의 뇌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뛰어나지기에 스트레스에 더 유연해지고 이전에는 없던 통찰력이 생겨나 창의성이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종이를 오려붙이는 새로운 화풍을 개척한 화가 앙리 마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에게 나이 듦은 쇠락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무려 7.5년이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긍정하고 목적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이 드는 것이 초라한 상실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나를 발견하는 성장의 과정임을 알려주는 책, 노인은 없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는 말. 늙음이 문제라면 나이 듦은 해결책이다. 잔 루이지 칼망이라는 프랑스인 여성의 이름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1997년에 122년 164일을 일기로 사망했다. 어린 시절에는 에펠탑이 건축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포목점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의 꾀재즈하고 불친절한 미술가가 자주 드나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칼망 부인이 90세였을 때 사업가 기질이 있는 47세의 변호사 레프리 씨는 그녀가 사망하면 그녀의 땅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매달 월급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불쌍한 레프리 씨는 칼망 부인이 슈퍼 센티네리언이 되어 자기가 먼저 세상을 뜰 때까지 꼬박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월급을 지불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듯하다. 슈퍼 센티네리언은 110세 이상 생존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칼망 부인이 레프리 씨보다 장수하여 레프리 씨가 사망한 뒤로도 그의 부인이 2년 동안이나 더 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칼망 부인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들었다. 그녀는 포트와인과 초콜릿을 꾸준히 즐겼으며 117세까지 날마다 담배를 2개 빛이 피웠다. 꽤나 활동적으로 움직였지만 광적으로 운동에 매달리진 않았다.
그녀가 계획했던 것이든 아니든 이런 방법은 꽤 특이한 것이고 믿을만하지도 못하지만 110세를 훌쩍 넘겨 사는 다른 노인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하게 기이한 방법이 흔히 발견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 여성인 핸드리케 반 안델 시퍼가 있다. 핸드리케는 112세에 실시한 종합적인 인지 검사에서 자신보다 40세나 어린 사람들의 평균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로부터 4년 뒤에 세상을 뜰 때까지 그녀는 비범하게 또렷한 정신력을 유지했다. 사후에 뇌를 해부한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하거나 알츠하이머병과 관련 있는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나타나는 등 노년기 뇌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예상하겠지만 핸드리케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철인 3종 경기를 뛸 만큼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다. 엄격하게 채식을 하거나 식사량을 조절하지도 않았고 운동을 격렬하게 한다든지 하는 널리 알려진 건강 비법을 따르거나 노화 방지에 특효가 있는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다.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핸드리케는 앞서 언급했던 칼망 부인과 아주 비슷하게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습관을 들었는데 그녀는 날마다 일정량의 청어회와 오렌지 주스 한 잔씩을 꾸준히 섭취했다고 한다. 117세로 일본 역대 최고령자로 기록되었던 오카와 미사오는 오래 살 수 있었던 장수 비결로 스시와 수면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117세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엠마 모라노는 날달걀과 브랜디를 장수 비결로 꼽았으며 116세까지 살았던 미국의 수잔나 무샤트 존스는 술과 담배는 멀리했지만 매일 베이컨을 4조각 이상 먹었다고 한다. 이런 선례가 있으니 오래 살려면 러닝머신을 내다 치우고 날마다 달걀과 베이컨을 먹어야 하는 걸까? 그야 당연히 아니다. 장수의 비법으로 제시된 이런 방법들은 신뢰성이 없으며 이런 요령 말고도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100세가 넘게 사는 사람들과 소위 블루존이라 불리는 장수 마을들을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모두 규칙적인 운동, 단란한 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 풍부한 생선, 과일, 채소, 올리브 오일과 소량의 포도주 등 지중해식 식이요법 등을 장수의 근거로 들었다. 수많은 책들이 이런 방법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노화 방지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양을 적용해야 적합한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장수를 보장하는 확실한 비책이나 타고나는 유전성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대다수가 노년이 되면 육체, 정신적 기능 감퇴, 날로 쇠약해지는 건강 등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많은 이들이 나이 듦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수를 목표로 하다 보니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인구 노령화의 중심인 플로리다 남부에서 노인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오랜 세월 근무해온 덕분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지켜보고 사람들이 과연 뿌린 것을 실제로 수확하는지를 확인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나는 그간 노년의 최선과 최악의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부유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 활기찬 사람들과 소심한 사람들, 강건한 사람들과 노쇠한 사람들을 두루 만났다. 어떠한 한 가지 성향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규정하는 특성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겉보기에 상충되는 듯한 여러 특성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간 이 일을 해오면서 나는 노년과 관련한 방대한 의견과 자료, 주장들을 읽고 연구했으며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날마다 한 발짝씩 다가서는 노년이라는 큰 주제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노년에 관한 글을 쓰기에 유리한 건 내 나이가 지긋해서가 아니라 직업상 이 문제를 생생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배운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노년에 대한 진부한 생각과 견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원기왕성한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 눈을 뜨기만 하면 된다. 나는 미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카운티 10곳 중 4곳이 있는 플로리다 주에 산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날의 고령자들이 바라는 것은 마법의 물도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약속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그려왔던 것처럼 퇴직 후에 고단한 몸을 추스리면서 죽기 전 몇 년 동안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진 덕분에 누릴 수 있게 된 삶을 알차게 경험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는 노년이 으뜸이고 젊음은 단순히 거쳐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노년의 역설과 패러다임. 만약 칼망 부인이나 핸드리케 반 안델 슈퍼처럼 100세가 넘도록 살 수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 청중들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아무 거리낌 없이 즉시 손을 드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고 대부분은 묵묵히 앉아서 그렇게까지 오래 살게 된다면 어떠할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몇 가지 어려운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망설이며 답한다. 한 강연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제 이빨이 그때까지 온전히 남아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생각을 바꿔서 그것 말고도 부인을 알아보고 운전도 할 수 있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도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고 두 다리가 튼튼하고 배변 활동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등 나름의 조건을 댄다. 그런 조건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뭔가 좋은 이유나 의견을 말하는 청중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내가 던졌던 그 질문에는 장수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역설이 드러난다. 우리는 모두 장수하는 삶을 희망하지만 노년의 변화와 징후는 두려워한다. 최대한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젊어 보이고 싶고 젊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 또 지나온 삶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때로는 과거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싶어 한다. 노화는 필연적으로 편도 여행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 번뿐인 여행길에서 걱정으로 속을 태우며 장애물이나 충격을 피하거나 완화할 온갖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런데 일반적인 노년의 삶에도 나름의 구조적인 성장이나 긍정적인 발달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태의연한 두 가지 지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삶이라는 본질적인 비극과 준엄한 현실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화 방지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온갖 방법을 써보면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노년을 확고한 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체계에 갇혀 있다. 심지어 성공적인 노화라는 명칭만 보아도 일상에서 얻은 성공을 나이를 먹는 필연적인 결과와 맞서 싸워 얻은 성과로 본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그와 다르다. 나는 노화를 문제가 아닌 해결책으로 본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려움, 상실, 생각의 변화, 위기에 내몰려 마음의 평정을 잃고 결국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점에 직면한다. 이 같은 연령적인 시점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주요 단계와 마찬가지로 예측이 가능하며 성인의 주요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이런 시점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퇴하는 조짐으로 보기보다는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다가오는 변화에 자연스럽게 대처한다면 노년기야말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한 강점이 발현되고 유지되는 시기로 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조만간은 나오기 힘든 기적의 노화 방지제를 찾아다니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었으면 한다. 대부분 별다른 근거가 없는 노화 방지법에 더 이상은 눈독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의 핵심은 새로이 알려지고 있는 노년의 강점을 조사하고 그 힘을 보다 나은 노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실행 계획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화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또한 그에 덧붙여 나이 듦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을 퇴출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담아 나이 들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실천 계획을 함께 제시한다.
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훗날 통제 불가능한 노년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노년을 맞이하면서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이가 우리를 규정하는 수단이 되거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만 작용해선 안 된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스스로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을 축하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낡은 방식들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평생에 걸쳐 탐색하고 성취해왔던 것들을 비로소 재미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노년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안다고들 생각한다. 그런 방법들은 보통 적절한 신체 운동과 두뇌 운동을 하고 제대로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푹 자며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등이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몸과 정신을 젊은 사람들처럼 만들어줄 것이라 믿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비범한 노인들 중에 이런 요소들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동이나 다른 습관들이 건강 상태를 개선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진 않는다. 사실 진정한 비법은 나이 그 자체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봐야 한다. 첫째, 왜 나이가 들까? 나이가 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둘째, 왜 생존해야 할까? 그런 벅찬 상황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왜 성장해야 할까? 굳이 변화하려 애쓰지 않고 그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질문의 답은 최근 알려진 나이 들음의 세 가지 강점인 지혜, 목적의식, 창조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상실감을 경감시키고 앞길을 인도하는 지침이 된다. 이 특성들은 의미 있는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심각한 신체, 인지 장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강점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과연 나이 듦이 어떻게 인생에 더 많은 생명력을 부여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함께 할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노화는 생존에 도움을 준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이가 들고 죽는 존재로 받아들이지만 생물의 우주에는 그 외의 방식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는 조그만 상자 모양의 해파리는 미성숙한 상태인 폴립과 성체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무한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콜로라도의 트램블링 자이언트와 판도라고 불리는 숲의 사시나무들은 130년 주기로 싹이 트고 자라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나무들은 모두 8만 년 이상 된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인간의 진화 과정은 그와는 상당히 다르다. 인간의 원시시대 조상은 공룡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살면서 단명했던 보잘것없는 뒤지 같은 존재였다. 자연 선택에 따라 번식 성공률이 높고 빨라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 생식과 기본적인 양육이 가능한 나이 이후의 삶은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노년은 존재하지 않았다. 육체가 조금이라도 느려지거나 약해지면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삶의 여정이 단축됐다. 이런 자연의 세계에서 노년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만 필요로 했다. 노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인류 출현 이후 나이의 계산이 바뀌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서 부족이나 씨족, 마을의 연장자들은 꼭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보고였다. 인류학자인 타냐 루어만은 나이 많은 이런 어른들이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의 책임자이자 수호자라 칭했다. 그들은 주술사이자 치료사이자 족장이었다. 그들은 어디에 가면 약초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혼을 불러내는지, 언제 전쟁을 일으키고 언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즉 고대에는 백발을 한 노인들이 마치 오늘날의 검색 엔진 애플리케이션이 되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 지난 생물학자들조차 노령의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들이 젊은 부모들이 후손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실질적으로 집단 전체적인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할머니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류학 연구에서뿐 아니라 범고래와 들새고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까라는 질문에 과학은 우리를 무참히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해주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약해지고 번식력이 떨어지지만 분명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되어 온 지혜의 결실이다. 나이가 들면 긍정적인 태도와 목적의식이 생긴다. 나이 듦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지는 실제 노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부정적인 인식 체계를 교육받아 왔다. 최근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50번째 생일을 맞았다.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생일 선물은 한물간 인생을 위한 생존 물품 상자였다. 그 상자 안에는 대머리에 흰 가운을 입은 노인의 우스꽝스러운 캐리커처 그림이 그려진 가짜 진료 가방 그리고 50살이라니 이런 재수없을 때가 라고 적힌 막대사탕 봉지 마지막으로 이 정신나간 노친네가 여분용 구슬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이름의 구슬 봉지가 들어있었다. 그의 나이를 희생양 삼아 다들 한바탕 웃고 즐기는 가운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장난스러운 선물이 그의 나이가 아니라 성별이나 인종, 종교적 정체성을 폄하하는 내용이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대단히 모욕적인 일로 치부하고 호되게 비난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이를 조롱거리로 삼았던 그 생일 파티에서는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웃어 넘겼다. 그런데 나이 듦을 반사적으로 안 좋은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바로 그런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 만연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리학자인 베카 레비는 나이 듦에 관한 각자의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녀가 제시한 고정관념 구체화 이론에 따르면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관념이 내면화할 수 있으며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체 기능, 건강,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즉 스스로가 늙고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력, 글씨쓰기, 수학문제 풀이 실력이 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렌 랭어의 연구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한다. 랭어는 시계 반대 방향 연구로 이름 붙인 연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 결과 피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이 몇 주 만에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나이 듦에 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자리 잡힌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생존율 중위값이 7.5년 더 길었다. 나이 듦에 관한 볼티모어의 종종 연구 자료에는 그런 결과의 배경이 될 만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노년에 대한 태도 측정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2배나 높았다. 반대로 노화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80%나 낮았다. 그와 비슷하게 미국 중년층을 조사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목적의식이 있는지 여부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다른 중증 질환의 감소와 관련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그렇다면 긍정적이고 목적 있는 태도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 뇌의 초점이 더 긍정적인 이미지, 믿음, 태도로 바뀐다.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 감정적 선택 이론은 나이와 연관된 이런 변화의 이유로 우리가 노년에 이르면 인생이 생각보다 짧으며 감정적으로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활동이나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깨달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령 살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상상해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만히 쪼그리고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 물건, 음식을 찾으며 마지막 남은 순간의 의미와 기쁨을 최대한 누리려고 할 터이다. 물론 노화는 그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생의 지평을 보다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과정이다. 노화는 그 자체로 삶을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를 개선시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비축분을 키우고 지혜를 활용하기. 나이 듦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나이 드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뇌의 적처럼 느껴진다. 자기공명 영상 MRI 촬영으로 뇌의 크기를 측정한 연구들은 30대 초반부터 뇌 조직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서 60세 이후로는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보고한다. 노화하는 두뇌를 면밀히 관찰하면 뇌세포나 뉴런의 수가 감소하고 신경 연결이 소모되며 단백성 플라크가 부쩍 많아진 것이 확인된다. 물론 뇌의 어떤 영역을 조사했는지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궤도의 변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빈번해지며 특정한 정신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단백질 침착이 뉴런에 안팎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세포와의 연결을 끊고 혈액 공급을 막아서 결국에는 세포들을 죽이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 인지적인 장애의 경우는 전망이 더 어둡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일반적인 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크게 낙관할 만한 구석이 없다고 보아야겠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면 뇌의 능력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여전히 지속되며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함께 발전해 간다. 이러한 것을 결정적 지능이라 부른다. 이 결정적 지능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이자 자부심 역할을 한다. 또한 80에서 90대에 이를 때까지 삶을 이루는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나이 들수록 점점 기억력이 전처럼 또렷하지 않고 혀끝에서 어떤 것들이 맴돌며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는 소위 설단 현상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 또 멀티태스킹이 힘들어진다. 때문에 날마다 쏟아지는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서 추리고 몇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할 것인가를 더 따져보고 결정하게 된다.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 패턴 인지력에 기반이 되는 이런 능력들은 유동성 지능을 이루어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넘어갈 때 모든 사람이 어김없이 급격한 저하 현상을 겪는다. 곡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유동적인 기능이나 결정적인 기능 모두 가변적인 굴곡을 나타내지만 80대와 90대에 이르면 두 가지 기능 모두 피치 못하게 갈수록 떨어지는 곡선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듦을 이런 인지적인 변화에만 기초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즉 정신이 육체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느려지고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아주 못쓰게 된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 든 우리 스스로를 히스테리 부리고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나간 백발의 영감탱이로 흔히 묘사한다. 그런데 이는 노화를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못지않게 멸시하는 부당한 표현이다. 비록 뇌의 노화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널리 용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왜곡과 오해의 발단이 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근본적인 사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다. 제한적이며 인위적인 인지력 테스트의 평균 결과로 실질적인 인간 능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수학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어쩌다 보니 낮은 점수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략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시험에 약하다고 다른 뛰어난 능력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느리다가 곧 더 나쁘다는 아니다. 행동이 느리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진 것은 유형이나 결과면에서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젊고 민첩한 두뇌는 주의 집중에 방해가 되는 지문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을 노년의 두뇌보다 더 빠르게 읽어낼 수 있겠지만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처리 속도가 느린 노년의 두뇌가 대체로 더 뛰어나다. 장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지혜와 창조성 같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많은 장점들은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보완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과 두뇌는 지금껏 축적된 광대한 지적인 능력으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다시 한번 답해보면서 나이 들미 자신의 사고와 행동 개선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21세 때와 지금을 놓고 보았을 때 어느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젊을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는 젊음의 혈기와 패기가 가득하고 신체와 두뇌의 기능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젊은 나이가 무조건 좋다고 믿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이 든 두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한창 젊을 때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이다. 어째서 그럴까? 논리적으로나 실제로나 나이가 드는 과정은 21세에는 범접하지 못할 근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1. 세월은 지식과 경험, 기술을 축적시킨다. 2.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교훈을 얻은 덕분에 판단력이 향상되며 역경에 부딪혀도 인내하게 된다. 3. 실패를 겪으면서 겸손과 감사, 공감 능력 및 타인과의 건강한 의존 관계를 키운다. 4. 후손에 남길 유산에 대한 야망과 열망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5.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을 보는 통찰력과 초월적 감각이 발달한다. 즉, 지식, 판단, 공감, 창조성, 통찰의 중요한 5가지 긍정적인 성향은 나이가 드는 과정을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이런 특성들에 좌우되고 이에 발맞추어 성장한다. 이 5가지가 합해지면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인 지혜가 된다. 지혜는 뿔 5개짜리 왕관이다. 은퇴 이후나 큰 재해에 대비하려면 자산을 분산해서 비축해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 터이다. 그와 유사하게 인간의 두뇌는 노화하면서 손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체와 정신을 위해 일종의 보험에 해당하는 보호용 비축분을 만들어둔다. 이런 비축분은 눈에 띄는 기능 감퇴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폭넓은 지적, 감정적, 영적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게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경험과 능력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필수적인 정신적인 힘, 즉 지혜로 활성화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은 제한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다. 흔히 떠올리는 지혜의 개념으로는 어떤 갓난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두 엄마 중에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솔로몬 왕과 같은 이미지다. 혹은 흰 수염을 한 노인이나 긴 머리에 쇼를 두른 나이든 여인이 바람직한 삶에 대한 경고를 읊는 모습을 떠올린다. 때로는 단순히 사각모아 안경을 쓴 올빼미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런 상징들은 나이가 지긋하고 순결하고 위대하거나 초월적 힘이 가득한 것이 지혜와 관련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지만 정작 지혜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지혜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의사결정에 능숙하게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폴 발테스의 저명한 연구인 베를린 위즈덤 패러다임에서는 지혜를 좋은 인생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그런 정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지능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다면적인 능력이라는 점이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각자 서로 다른 형태의 지혜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가진 약점이나 한계를 초월하거나 보완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지혜를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노년이 되면 모두들 뿔이 5개 달린 왕관을 쓰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5개 뿔에는 귀중한 보석이 계속해서 덧붙여진다. 왕관과 보석은 비축분을 상징하며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정신적인 능력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각자 왕관을 어떻게 쓰고 왕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바로 지혜로서 드러날 것이다. 왕관 위를 장식한 뿔 5개는 각각 비축분과 지혜의 하위 유형들이며 5가지의 긍정적인 성향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학자, 현자, 관리자, 창조자, 예지자로 부를 수 있다. 지혜의 이런 형태는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노년의 모든 이들의 뇌 활동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기능 감퇴가 나타나지만 반면 뇌 활동이 변화하는 덕분에 새로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요소들은 나이가 들면서 강해지며 회복력, 목적성, 창조성을 발전시키는 고유의 역할과 정체성을 통해 표현된다. 노인은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나이 듦을 상실의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설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나이 듦은 결코 시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깊고 향기롭게 익어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더 깊은 지혜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